자, 이번 시간에는 메인 매출 전표 입력을 직접 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뭐 실무에서는 이 보시다시피 매출 세금계산서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전자세금계산서로 이 발행된 내역을 스크래핑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래서 연습을 위한 거니까 한번 직접 이 사례에 들어져 있는 그 세금계산서 보면서 한번 입력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있는 뭐 양식을 보고 뭐 좀 약간 뭐 이렇게 실제 전자세금계산서 양식은 아니지만 좀 조잡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양식에 있는 내역을 캐치해서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기 뭐 가려진 내역은 뭐 이 그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가 들어있는 거라서 가렸지만 우리가 있는 것을 가정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사례를 보시면 매출 전자세금계산서 중에 일반 매출 중에 첫 번째 3월 31일 날 뭐 세라믹 그레인을 뭐 매출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 회사에다 있는데 상대방 회사 정보가 지워져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상대방 회사 공고처도 지워져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직접 한번 연습을 해봅시다. 이렇게 세금계산서가 있다고 할 때 거래처는 하나 선택해가지고 해봅시다. 3월 31일이니까 일단 매출 매입 전표 입력에서 특정한 날짜로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기간을 선택이 되는데 한번 특정한 날짜로 해가지고 해봅시다. 3월 31일 해서 뭐 다른 것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매출이니까 부가세 유형 중에 매출은 어떻게 해요? 세금에서 발행한 거니까 11번에 과세겠죠. 11번 과세. 과세 매출이고 품목은 써 있는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영어로 써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한번 써봅시다. 떠듬떠듬이라도 세라믹 그레인스 해서 품목 그대로 쓰시면 돼요. 여기 세금에서 발행될 때 발행된 내역 그대로 옮겨주시면 되고 그리고 수량 단가 없으니까 공가액을 입력하시면 공가액이 19316,384 이거 엔터 치면은 거기에 10%인 부가가치세 193만 2,638원이 바로 치지 않아도 이 공급가액의 10%가 부가세로 저절로 입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처는 하나 뭐 공급처가 딱히 정해지지 않았으니까 뭐 F2 해가지고 공급처에서 뭐 영남전자 102번을 선택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했을 경우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고 거래처를 선택해도 되고 제일 좋은 건 뭐라 그랬죠? 여기에 있는 등록번호를 플러스 키 눌러가지고 이 사업자 번호를 입력하셔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다 그랬죠. 그래야지 오류도 없고 그렇게 입력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전자회부에서 전자세금계산서라고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에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어디 갔죠? 이 아래 화면에 예. 여기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자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전자를 저 여부에 항상 볼 때는 팁 우측 하단을 뭐라 그랬죠? 우측 하단에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 1번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이고 이 보면은 여기 세금계산서 잘 봐야 될 게 우측 하단에 이 금액을 영수함이라고 하면 돈을 받았다는 건데 그럼 현금으로 해야겠지만 청구함이라고 이 동그라미에 표시되어 있으니까 청구했다는 것은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외상 매출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분계는 외상으로 하시면 되겠죠. 여기 분계 유형에서 뭐 분계 좌측 하단에 분계 유형에 분계 없음, 현금, 외상, 뭐 혼합 카드인데 그 중에서 분계 유형을 외상 2번 이상해서 돈을 아직 받지 못했다. 청구했다는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재도에 있는 내역하고 뭐 있는 내역을 상단부에 있는 이 입력 내역, 그다음 하단부에 있는 분계 내역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차변에는 외상 매출금에서 외상 매출 두 개 합계, 우리가 공급가액과 부가세 합계인 공급 대가가 표시되는 거고 이 제품 매출에 대한 금액뿐만 아니라 부가세까지 받아야 되는 거니까 이 합계 금액 외상 매출금은 2,125만 9,022원이 외상 매출금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부가세 예수금, 그다음에 대변의 제품 매출이 이렇게 분계가 완료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역은 아주 기초적인 거니까 사실 이제 이 새우사랑 레시피를 설명하는 수준은 아닌데 그냥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두 번째 입력 예는 고정자산 매각인 경우에 고정자산 매각의 경우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입력해 보시면 2021년 4월 10일 날 중고 연마기계를 매각했는데 8천만 원이에요. 800만 원이에요. 그 부가세 10%인 80만 원에서 880만 원에 이것도 역시 청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받지 아직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 중고 연마기계는 우리가 말 그대로 중고니까 우리가 쓰던 것을 팔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제품을 판 게 아니라 우리가 쓰던 것을 팔았기 때문에 회계적으로는 외상 매출이 아니라 사실은 미수금이죠. 우리가 우리의 그 고정 자산을 사실 고정 자산이라는 표현은 이 세법에만 남아 있고 이 회계학에서는 고정 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아주 오래전에 없어졌죠. 그래서 뭐 유동 자산이냐, 뭐 비유동 자산이냐, 뭐 유동 자산 중에 뭐 유형 자산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뭐 고정 자산이라는 용어 자체가 뭐 세법에 남아 있으니까 뭐 고정 자산이라고 쓰고 있습니다만 뭐 여기 회계학하고 세법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이랬을 경우에 이걸 보고 한번 입력을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4월 10일 날이니까 4월 10일 특정 일자로 해서 4월 10일자로 해서 여기 중고 자산 중고 연마기계를 매각했으니까 이게 과세 세금과세 발행했으니까 매각을 하고 세금과세 발행했으니까 11번에 있는 과세가 되겠죠. 과세. 그리고 품목은 중고 연마기계라고 써 있죠. 써 있는 그대로 하시면 돼요. 중고 연마기 아까 띄었군요. 연마기계 매각 해주시고 금액은 800만 원 받기로 했어요. 800만 원. 그래서 부가세 80만 원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거래처는 하나를 선택해서 합시다. 그래서 거래 선택해서 뭐 덕성전자에다가 팔기로 했다는 거 봅시다. 해서 여기 보니까 전자세금계산서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도 1번 여 표시해주고 근데 분계를 하는데 분계에서는 뭐예요? 이 중고연마기계 파는 게 아까처럼 돈을 똑같이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중고연마기계 파는 게 회사의 주요 활동이 아니에요. 주요 활동이면 외상 매출금이 될 텐데 중고연마기계 우리가 쓰던 물건을 파는 것은 회사의 부수적인 활동이란 말이죠. 부수적인 활동을 통해서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계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미수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를 혼합으로 해서 미수금으로 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계 유형을 3번 혼합으로 하시고 이 차변 대변은 조심하셔야 할 게 뭐가 있냐면 부가세 예수금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바꿔줘야 돼요. 이 여기 있는 대변에 있는 제품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를 하고 없애고 우리가 받아야 될 돈에 대한 3번 여기 미수금으로 처리하신 다음에 그다음에 이게 금액 받아야 할 돈 얼마예요? 880만 원이죠. 880만 원 처리하시고 여기에 분개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기계장치에 대한 중고 연마기 기계장치에 대한 내역을 입력을 해줘야 돼요. 이게 얼마짜리였는지 장부가액을 알아야 된단 말이죠. 장부가액을 알기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고정자산 등록에 있는 고정자산 내역을 봐야 돼요. 자, 가서 봅시다 한번. 그래서 기계장치를 가서 선택한 다음에 기계장치 갔더니 여기 연마기가 있네요. 이때 취득한 연마기가 있고 기초 취득가액이 1,300만 원이고 전기까지 감가상각 누계액이 742만 원 있고 그다음에 올 단기 중에 감가상각액이 83만 원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최종적으로 단기에 4월 10일 매각할 때 현재의 장부가액은 어떻게 돼요? 취득가액 1,300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계액 단기 감가상각 누계액 830만 3,376원을 뺀 나머지가 장부가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입력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서 입력할 때 자 그럼 이 감가상각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자산이 없어진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 되겠죠. 자산의 감소
대변에다가 기계장치, 기존 과목 기계장치를 쓰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가격이 얼마였어요? 취득가격. 여기서는 장부가격을 쓰려면은 순액으로 취득가격 전체를 쓰고 그 다음에 각각 누계액을 반대편에 써주고 하는 거예요. 1,300만 원, 1,300만 원 써주시고 그 다음에 반대편 대변에서 자산이 없어졌으니까 여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없애려면은 차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에 해당되는 207번 기량치의 감가상각 누계액은 바로 207번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얼마였어요? 감가상각 누계액 금액이 8303376이었죠. 8303376. 지금 화면이 적어서 작아졌지 여러분들 큰 화면으로 하면 옆에 띄워놓고 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는 지금 강의용으로 하다 보니까 이 그러니까 이 화면을 캡처하기 위해서 화면이 좁아서 그렇지 여러분 옆에다가 띄워놓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8303376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기장치의 가액은 지금 이 장부가액은 1,300만 원에서 8303376을 뺀 가액인데 우리는 8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니까 우리가 얼마가 이익이 된 거예요? 그 차액에 해당되는 30만 3,376원이 만큼이 이익이라는 거예요. 더 받은 거죠 우리가 돈을. 800만 원 이 기계장치는 지금 1,300만 원에서 830만 3,376원인데 예? 그러니까 약 한 400 몇십만 원 되겠죠. 460 얼마 되겠는데 8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우리는 300 몇십만 원 이익이라면 이 차이만큼 여기에 있는 차변과 대변의 차이만큼이 이익이에요.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이익 어떻게 이익은 대변에 4번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유형자산 처분이익에서 914번 영업의 이익에다가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쳐주면은 330만 3,376원을 이익 보고 팔았어요. 우리 장부가액은 460 얼마짜리인데 800만 원 주고 팔았으니까 330만 원 주고 330만 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하시면 돼요. 이 분계를 좀 그러니까 경력이 좀 되신 분들은 아니면 혹은 회계학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어렵지 않게 생각하는데 이제 초심자분들이 이 분계를 어려워하셔서 예를 들어서 해놔봤습니다. 자 이렇게 분계하면 되겠습니다. 또 뒤에 넘어가시면 그다음에 이제 매출 중에서 전에 예를 들었던 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대금 결제를 카드로 한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전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는데 이미 발행해버렸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금을 카드 결제한다고 해서 안 받을 수는 없잖아요. 돈을 우리는 받긴 받아야 되니까 그런 경우에 카드 결제한 전자세금계산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이 전자세금계산 발행계 우선이에요. 카드 결제는 나중에 분계상으로만 처리하는 거지 세금계산서 발행이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들어있는 것을 봅시다. 이 3월 1일 날 3월 1일 날 절단석을 52만 원 주고 공가액 52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세액은 5만 2천 원에서 팔았는데 청구를 했겠죠. 했더니 세금계산서 후에 대금을 카드로 받단 말이에요. 저 세금 발행했는데 결제 제가 카드로 할게요 하고 나중에 카드 결제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해보자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에 있는 세금계산서 발행된 내역을 한번 분계를 한번 입력을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3월 31일 다시 3월 30일로 돌아와서 한 날짜를 할 걸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매출이니까 과세 11번인가는 아셨을 테고 그 다음에 절단석을 하시고 52만 원이었죠. 52만 원 공가액 52만 원 하면은 5만 2천 부가세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거래처 이제 여기에 만들어진 거래처들은 만들어진 거니까 상관없는데 실제로 이제 세금계산서를 하려다 보니까 선택을 지원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입력해야 되니까 거래처를 선택해서 한번 해봅시다. 태산전공에다가 팔았다고 했을 때 전자세금계산서 여부에서 전자세금계산서였죠. 그러니까 전자세금계산서 여로 이 보시면 전자세금계산서 전자라고 써 있으니까 좀 조잡하긴 해도 전자세금계산서로 봐주세요. 이거 해주시고 분계는 지금 청구였는데 일단은 처음에 발행됐을 때는 이 외상해가지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상해서 발행을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발행된 상태에서
결제를 카드로 했기 때문에 이 이후에 3월 30일 이후에 카드로 결제한 시점에 새롭게 카과로해서 분괴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입력해 주는 게 아니라 이미 세금에서 발행돼 있기 때문에 와가지고 여기다가 분괴만 카드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이 날짜를 찾아와서 세금에서 발행된 날짜를 찾아와서 분괴를 어떻게 한다? 카드로 해주시는 거예요. 카드가 몇 번이에요? 여기 보면은 분괴 이용해서 카드 4번에서 카드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용카드 어떤 신용카드사로 받았니? 라고 물어봐서 BC카드로 받았습니다. 라고 한다면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BC카드에서 우리는 이제 거래처가 미수금 돈 받을 게 원래는 외상매출금 해가지고 태산전공에서 돈을 받았어야 되는데 카드로 바꾸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태산전공에서 받는 게 아니라 이 52만 원과 55만 2천 원의 합계인 57만 2천 원을 태산전공에서 받을 게 아니라 어떻게 BC카드에서 받을 거잖아요. BC카드에서 받을 거기 때문에 이 거래처가 BC카드 바뀌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BC카드는 우리가 매출한 데가 아니기 때문에 이 계정 과목은 미수금, BC카드에다가 받아야 될 돈에서 미수금으로 표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간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말할 게 뭐다? 과세 매출하고 난 다음에 매출한 거에 대해서 카드로 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 이 연관을 더 봐야 될 건 뭐냐면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만 나중에 우리가 이 부가 신고할 때 이 내역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신용카드, 직불카드 내역인데 여기서 세금에서 발행 금액이 57만 2천 원만큼이 세금에서 발행한 내역이에요. 신용카드 매출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세금에서 매출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만큼을 빼주세요라고 하단부에 57만 2천 원이 적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신용카드 전표 등 발행금액 지표표에 가가지고 뭐 1월에서 3월 31일이었죠. 3월 31일에서 가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방금 전에 우리가 입력한 내역이 신용카드 중에서 이렇게 세금에서 발급 금액 방금 전에 우리가 분괴했던 내역이 빠졌어요. 57만 2천 원만큼이 이렇게 표시되는 거예요. 우리가 카드로 해서 입력해주면 여기에 자동으로 표시된다는 거예요. 카드로 해서 입력했는데 이상해요. 카드로 입력했는데 세금에서 발급 금액이 표시되지 않아요. 라고 여기 하단부에 표시되지 않아요. 한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괴를 세금에서 과세로 유형은 과세를 했는데 분괴를 카드로 했다면 반드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 세금에서 발급 금액에 50만 2천 원이 표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회사가 계산서를 발행했는데 계산서에서 계산서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분괴가 유형이 계산서면은 이 13번 면세겠죠. 유형이 13번 면세로 발행했는데 분괴를 카드로 했다면 신고서상에는 반드시 계산서 발급 금액에 이쪽에 금액이 중복되는 금액이 여기에 표시되게 됩니다. 끝까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